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희창 법무사입니다. 오늘 조영현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요즘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갱신 요구에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요구권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 7월 30일 날, 1일 날 시행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해석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이제 해석도 분분하고 소송도 남발되고 실무에서 법을 이게 그냥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예. 이번에 바뀐 그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새로 추가로 된 게. 일단은 법 개정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내가 다시 임대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당연히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기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한 달 전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규정밖에 없었죠. 그러면 기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간 살 수 있었고 2년 이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연장되는 걸로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 갱신만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임차인한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는 언제 합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기간 만료 일로부터 6개월부터 한 달 전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만료되는 날에 한 달 전, 6개월 전 사이에 제가 그렇죠. 다시 살겠다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법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바뀌었어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갱신 요구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2개월 전까지 만료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금 당겨졌네요. 그렇죠. 2개월 전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방을 전에는 한 달이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법 만들 때는. 근데 이제는 한 달 가지고 방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 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전에는 한 달 전에 표시했으면 되니까 딱 한 달 전에 표시하면 한 달 안에 방을 구해서 가기가 힘들다. 딱 가기가 힘드니까 그 기간을 2개월로 연장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달 정도를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기간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가 없네요,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10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또 그 기간에 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갱신 요구라고 하는 것은 6개월에서 한 달 또는 6개월에서 2달 이내에 계약갱신 요구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 기한으로 이게 또 잡아놨죠? 이제 미리미리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되면 한 20개월 지나서 다시 살아야 또 변수가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데 되니까. 그래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그렇죠. 법을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해야 됩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냥 더 살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하면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집주인한테 그렇죠. 도달되면 예. 이제 그러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두로 내가 우리 조희창 법무사님한테 내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소송을 했어. 근데 조희창 법무사가 행동이 갑자기 바뀌었어. 너 나한테 언제 딴소리 해버려. 딴소리 해버려. 예.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내용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예,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 어떤 증거를 남겨놓고 전화로 하면 전화도 녹음을 해놓고 뭐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증거를 확실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로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하는 것이 좀 명확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예. 내용 증명도 하지만 문자나 카톡도 중요한 의사표시의 수단이니까 예. 문자나 카톡을 같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렇죠. 또 내용 증명도 네. 하나 보내놓고 그런 식으로. 예. 조희창 법무사랑, 당신의 걱정을 덜어요.